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15일 수요일장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시장 일제히 강한 시세를 품고 있습니다. 간밤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중국의 식용유 수입을 금지한다라는 발언을 또 올리면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점점 더 깊어지는 듯한 모습이 확인이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금 선물은요, 온스당 4,200달러를 처음으로 돌파했고요. 오늘 우리 시장, 유가증권 시장은 2%, 코스닥은 1%가량의 시세를 내뿜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건 기관 그 안에서도 연기금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섹터에서는 원전 관련 섹터가 전반적으로 고른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전 관련된 이슈 마켓 에이컷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원전 관련 기업들이요, 어제는 하락을 했다가 오늘은 또 상승을 하는 롤러코스터 장세에 들어간 듯한 모습입니다. 바로 김성환 에너지 환경부 장관의 국정감사가 어제 진행이 됐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발언의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원전 기업들의 주가에 등락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어떠한 이야기가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1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이 24년 2월에 확정이 됐었죠. 윤석열 정부 시기에 확정이 된 건데요. 그 안에 신규 원전을 2기를 건설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50년간 운영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원전을 짓겠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지금 국책계획으로 진행이 되면서 행정 절차가 일부가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 12차 전기본이 26년 내년 2월에 진행이 될 예정인데 정부가 정책 재검토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원전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모습이 확인됐었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요,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풍력과 태양광이 건설의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은데 원전을 왜 새롭게 지어야 되냐라는 그런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기면서 원전 관련된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조금은 위축되는 듯한 모습이 확인됐었죠. 어제 국정감사를 통해서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어제 주목했던 건 12차 전기본에서 그러니까 내년에 원전 계획을 다시 들여다볼 것이다라는 발언에 좀 주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전 2기 건설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시장의 해석이 더해지면서 이로 인해 원전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어제는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오늘의 포커스는 조금 다른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11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을 국가의 공식 계획으로 인정하고 존중하겠다라는 발언에 주목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원전 관련된 기업들 주목해볼 만한 모멘텀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모건스탠리가요, 내년에 우리 시장 3,800까지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책적인 시너지만 더해진다면 4,200포인트도 도달 가능하다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코멘트를 내놓았습니다. 그 보고서 안에 우리나라에서 슈퍼사이클에 들어간 5개 업종이 있다라는 분석을 함께 내놓았는데요. 전력망과 방산, 그리고 피팅, 원자력, 소비재, K뷰티와 그리고 K푸드를 들었습니다. 이 5가지 업종은요, 지금 구조적 성장 산업에 들어갔고 슈퍼사이클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원자력만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된다면요, 국내 프로젝트 피팅 수주가 가시화가 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지금 태광 같은 그런 기업들을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강밴드나 태광 같은 경우 피팅 기업으로 그 배관, 그러니까 조선과 관련된 사업과도 연결이 되어 있지만 원자력 관련된 기업으로도 엮여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걸 그 이유로 들었는데요. 원전이 대체 불가한 전원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평가를 다시 받고 있다라고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핵심 설비는 물론이고요, EPC까지 국산화가 되어 있는 가치 사슬입니다. 그러니까 시공과 설계뿐만 아니라 공급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그러한 밸류 체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좀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그 가운데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주목해 보자 신규 건설의 핵심 플레이어다라고 코멘트를 달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SMR과 관련돼서는 데이터 센터와 연관돼서
많은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을 텐데요. 민간이 주도적으로 배치를 하기 때문에 시장의 성장이 훨씬 더 빠르게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SMR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성장의 기회가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국내에서 주목해 볼 만한 업종 가운데 원자력을 짚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근에 긍정적인 소식을 전해주고 있죠. AI 시장이 점점 더 커지면서 원전 관련된 것은 물론이고 가스 터빈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10월 13일 미국 빅테크 기업과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계속해서 신고가 경신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380메가와트급의 가스터빈 2기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거고요. 데이터 센터 인근에 있는 LNG 발전소에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납품 시점은 26년 내년 말에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는요. 가스터빈에 대한 첫 수출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가스터빈은 LNG 발전소의 핵심으로 꼭 필요한 동력 기관인데요. 기술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기계공학의 꽃이다라는 별명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처음으로 수출을 했기 때문에 특히나 가스터빈의 가장 종주국이라고 평가를 받는 미국에 진출을 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 기술력 검증이 시작됐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추가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가스터빈 시장의 상황을 보게 된다면요. AI 데이터 센터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생각보다 수요가 정말 가파르게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인프라를 짓는 그 속도를 추월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가스터빈 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요. 지금 글로벌 빅3가 70%가량의 가스터빈 시장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독일, 일본에 있는 기업들인데요. 그런데 이 기업들이 현재 29년까지 납품 물량이 가득 차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납기의 기한이 최대 한 7년까지고요. 그리고 가격이 현재 2배가량 상승을 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납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이제는 남아있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수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산의 경쟁력을 보게 된다면요. 2019년에 국내 최초로 대형 가스터빈의 국산화에 성공을 하면서 세계에서 5번째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는요. 미국에 있는 데이터 센터 개발사와 10기 이상의 협력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2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추가적인 계약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더해져서 중동과도 여러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 가스터빈을 좀 주목해 보셔야 되는 게 이 건설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요. 그 가스터빈의 자회사가 또 미국에 있는데요. 유지 보수 시장에 진출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가스터빈의 수명이 30년 이상으로 굉장히 길기 때문에 본체를 만드는 일회성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시장의 규모가 정비라던가 부품 쪽이 훨씬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현재 북미에 자회사를 두고 있다라는 점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원전 관련돼서 긍정적인 이슈만 있는 건 아니고요.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의 협상에 대한 논란이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25년에 체결했던 체코와 관련된 원전 그 수주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계약 조건을 보게 된다면요. EPC 계약금이 6.5억 달러고 기술료가 1.75억 달러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보증 신용장이 4억 달러라는 겁니다. 우리 돈으로 한 5,600억 원가량이고요. 계약 기간 50년인데요. 보증 신용장을 좀 보게 된다면 이게 해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웨스팅하우스가 영무의 절반을 완료해야지 해지가 가능하고 삭제 조건도 최소 10년이 경과되거나 혹은 3건 이상의 협력을 한 다음에 삭제가 되는 게 아니고 삭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계약을 불이행하게 됐을 때 보증금의 몰취가 웨스팅하우스에서 가능하다는 것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차액이 1억 달러 미만이면 2배, 그리고 1억 달러 이상이면 4억 달러 전액을 인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우리나라가 조금 많이 손해를 보는 게 아니냐라는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렇게 원전 관련된 이슈와 논란이 지속되는 건 원전의 경쟁력, 그 시장 자체의 경쟁력이 세계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고 그 성장성에 대해 모두가 다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는 거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기술력에 더 집중을 하고 주목을
봐야 된다라고 긍정적인 코멘트를 내놓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으라는 말처럼 이러한 논란이 잘 해소가 되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원전 기술력은 한층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마켓 A컷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 시장 어떠한 움직임 가져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장 2시 10분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 같이 한번 짚어보시죠.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재점화되면서 변동성이 나왔지만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이러한 우려감을 딛고 강한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현재 구간에서도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좀 더 상승폭을 키워가는 모습들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일중 흐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시면요. 오늘 코스피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현재 구간 2.4%대 급등을 이어가면서 3,640선 위로 다시 한번 복귀해낸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던 삼성전자 세론이 나오면서 조정을 받았던 모습이었는데 오늘 다시금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코스피 지수 상방을 향하고 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오늘 비슷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중에 상승폭 계속해서 키워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나 오늘 상승 종목이 우세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 로봇주, 또 조선 기자재를 중심으로 강한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고요. 현재 구간 코스닥은 861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서 외국인들 선물 시장에서 매수폭을 확대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물 시장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요. 외국인과 기관 모두 담아내고 있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의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매수폭이 조금 더 눈에 띄었다면 오늘은 기관의 매수폭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는데요. 오늘 기관은 대형주 중심으로 담아내고 있고요. 외국인은 중형주 중심으로 순매수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 기관은 6천억 원 이상 담아내고 있고 개인은 6천억 원 이상 팔아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다음 코스닥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비슷한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경우에는 소폭의 매수세 확인되고 있고요. 기관의 경우에는 390억 원 이상 담아내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 기관이 꾸준히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에 개인과 외국인은 변동성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외국인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방향성 좀 탐색하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죠.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어떤 키워드 부각되고 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는 전력 설비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닝 시즌에 들어서면서 전력 설비 관련해서 기대감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모건 스탠리 측에서 한국의 전력망 슈퍼사이클에 진입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은 상황인데요. 그간 국내 전력 설비 기업들이 내수 시장에 집중했던 반면에 이제 글로벌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수주 잔고가 확대되고 있고요. 또 해외 매출도 확대되고 있다라는 점 긍정적으로 제시하면서 오늘 관련주들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종목 흐름 체크해 보시면요. 현재 구간 GNC 에너지 강한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20%대 급등 이어가면서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을 해냈고요. 효성중공업 역시나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해냈습니다. 현재 구간 10%대 급등, 한전산업도 7.6%대, 제일일렉트릭 4.6%, LS도 4%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음식료, 히토류와 같이 미중 갈등 관련한 테마도 부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간밤 미국 무역 대표부 그리어 대표가 미국과 중국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실무급 회담은 진행 중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기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발언을 내놓으면서 미중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한 중국을 비판하면서 식용유와 같은 이 중국과의 무역을 좀 중단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라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주들 오늘 변동성 나오고 있는데요. 종목 흐름 체크해 보시면요. 네, 현재 구간 샘표의 경우에는 7%대 강세, 신송홀딩스도 5%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풀먼 3%대, 샘표식품 2%, 대한제당도 2%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만 장 초반 대비해서는 상승 탄력이 둔화됐고요. 윗골이 달렸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흐름 체크해 봤고요. 자세한 종목별 특징은 종목 파인더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지금 이 시간 움직이고 있는 종목별 흐름 조금 더 자세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이널샷이 포착한 오후장 특징주들 한자리에 모아봤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요. 이 안에서 집중해 볼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조선 쪽, 하나오션 쪽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하락분을 그래도 오늘 좀 만회하려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 어제 이제 장중에 나온 뉴스였죠. 중국이 하나오션의 미국 자회사를 제재한다라는 발표가 나온 가운데 오늘은 증권가에서 이러한 우려가 좀 과도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면서 그간의 주가 하락을 좀 만회해주는 분위기입니다. 상상인 증권에서는 하나오션에 가해질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미국 내 생산에서 중국 기업과의 연관성이 미미한 데다가 현재 생산 중인 미국산의 선박은 소규모이고 대형 선박이 좀 아니다라는 원양선이 아니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영향이 제한적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한투자증권에서도 미국 자회사에 중국 관련한 실질적인 협력은 없는 상황이라고 봤는데요. 이 필리조선소의 후반 중에 일부에 중국산이 사용될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비중이 작다라고 강조했고요. 한국이나 미국 현지, 캐나다, 멕시코 등에서 쉽게 대체 가능하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외국계 증권사인 CLSA에서도 China concerns overdone, 이 중국 관련 우려 좀 과도하다라는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중국 제재 뉴스로 인해서 조선주가 급락했지만 본질적으로 한국의 조선주를 훼손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강조를 했고요. 한국의 조선 3사의 수주 잔고 중에 미국의 비중이 1% 미만이고 가격이 하락하는 현재 구간에서 오히려 비중 확대 전략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조선주들 전반적으로 반등하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한화 엔진 같은 엔진 관련주들의 탄력이 또 좋고요. 한국 카본도 11% 이상 뛰면서 37,000원 선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HD 한국, 조선해양, 현대미포도 2에서 4%대 오름세고요. 하나오션도 다시금 반등해주면서 2%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샘표를 비롯해서 오늘 음식료 섹터가 움직이고 있는데 또 트럼프의 발언이 한 몫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중국과의 치열한 기싸움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대두 관련 내용에 트럼프가 좀 심기가 많이 불편해 보입니다. 트럼프가 대두 관련 이슈에 특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자신의 정치적 기반이 중서부 대두 농가에 있기 때문인데요. 이 트럼프의 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관련된 이야기를 또 길게 이렇게 썼습니다. 중국이 의도적으로 미국의 대두를 사지 않고 우리 농가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 경제적으로 적대적인 행위다라면서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식용유와 다른 교역 품목과 관련된 중국과의 사업 관계를 단절하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다라면서 또 수위 높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또 반사이의 기대감에 식용유 관련주들이 우리 시장에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인데요. 샘표가 7%대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사조대림 그리고 샘표식품과 같은 식용유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2에서 3%대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JC케미칼 역시나 오늘 식용유 관련주로 알려지면서 2% 오른 3,470원 선에 거래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특징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샤페론 비롯해서 오늘 제약바이오주들도 양호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관련해서 파월의 발언이 나온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데 파월이 비둘기적인 발언으로 좀 스탠스를 바꾸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건데요. 간밤의 연설을 통해서 노동시장의 역동성이 줄고 있고 고용의 하방 위험이 커지면서 이제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이 크다라고 시사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적 긴축, QT의 종료 적절 시점을 몇 달 내에 도래할 수 있다라고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시장에서 유동성 확대 기대감이 커진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 유동성 확대 기대감 속에 오늘 제약바이오주들의 시세가 굉장히 좋은데요. 특히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인적 분할 전에 시장의 컨센서스를 뛰어넘는 호실적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 분할과 관련한 최종 결정이 17일에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결정 이후에 육공장 계획이나 또 미국 진출 관련 계획 등의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받고 있습니다. 샤페론의 경우에도 면역 항암제 파이프라인 핵심 기술과 관련해서 특허 능력을 완료했다라는 소식에 오늘 급등세 연출하고 있고요. 라파스의 주가도 오늘 눈에 띄고 있는데 비만 치료제 마이크로니들 생산을 하고 있는데 패치형으로 이른바 붙이는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입니다. 연내 성공적인 임상 1상 결과를 바탕으로 임상 2상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고요. 현재 다수의 글로벌 파마들과 함께 기술 이전 계약 논의하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쪽 분위기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앞서 언급해드린 라파스가 14% 급등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15,000원 선 위에서 거래되는 모습.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10% 가까운 탄력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동국제약과 한미약품, 샤페론까지 현재 1에서 5%까지 양호한 흐름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주요 종목들의 흐름 그리고 이슈 함께 점검을 해봤고요. 이번엔 보다 자세한 종목별 이슈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시인포 박근호 이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박근호 이사가 포착해준 첫 번째 특징주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삼성바이오로직스 골라주셨네요.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처럼 시원한 급등 나와주고 있습니다. 10% 가까이 뛰고 있고 증권가에서도 오늘 입을 모아서 긍정적인 분석들 내놓고 있네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이제 실적 발표 그리고 미국 쪽의 생물보안법 하원 상원 통과 두 가지 모멘텀인데 저는 뒤쪽에 이슈가 조금 더 어떤 시세에 크게 좀 작용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한번 좀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거래 이제 상승률도 올해 기준으로 최고 이제 하루 기준으로 최고 상승률에 버금가는 상승률이 나오고 있지만 거래 대금 자체가 굉장히 많죠. 올해 7월 달에 중순에 있었던 거래량이 최고 거래량이었었는데 오늘 그 거래량을 좀 장 막판까지 가면 넘어설 것 같은데 시장의 관심도가 그만큼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이 얼마나 잘 나왔길래 오늘 이 무거운 삼성바이오가 거의 10% 가까이 오르는지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이 1조 5,600억이 좀 넘었고요. 영업이익이 5,500억에 가까운 5,446억. 이제 얼마 나온 것보다 전년 동기 대비 얼마나 늘어났는지가 이제 중요하겠죠. 매출 같은 경우는 32%,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61%. 바이오 기업은 실질적으로 이제 이 레버리지가 굉장히 큰 기업이죠. 영업이익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매출은 30% 늘어났는데 영업이익률이 높으니까 영업이익률이 그거에 곱하기 2배에 버금가는 60%가 좋아진 거죠. 그럼 어떤 것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실적이 이렇게 좋아졌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면 아무래도 이제 수출 쪽이 크다 보니까 환율이 이제 영향이 굉장히 좀 컸다. 도움이 많이 됐죠. 그리고 삼성바이오에픽스의 마일스톤, 단계적 기술 수출료죠. 이 부분들이 일단은 이 실적 증가에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삼성바이오에픽스가 밝히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올해 1월달, 2월달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사실 시장에서 굉장히 큰 관심을 받았고 상승률도 굉장히 높았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생물보안법 때문이었죠. 바이오 보안법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 법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 뭔가 좀 약간 모자랐기 때문에 수정안이 나왔는데 그게 이번에 하원 통과됐고 상원 통과됐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제 서명만 남은 상황인데. 일단 전 세계적으로 이제 3파전이라고 이제 CDMO 부분에서 3파전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스위스의 론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삼성바이오, 그리고 중국의 이제 우시 들 수 있을 텐데 우시는 여기서 이제 미국 쪽에서의 어떤 영업이 굉장히 힘들어지면서 론자와 이제 삼성바이오의 2파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바이오가 아마 지금 시가총액은 론자를 넘어선 걸로 알려져 있는데 송도 쪽의 공장이 지금 거의 풀 가동 수준이다. 좀 약간 있는
척하는 단어로 표현하면 뭐 램프업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죠. 이런 부분들이 일단 삼성바이오의 주가 흐름을 좀 굉장히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앞서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었습니다. 후자 쪽 이 바이오보안법, 생물보안법 이제 상하원 통과된 게 가장 좀 더 큰 어떤 무게감을 둘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최근에 분위기 봤을 때는 뭐 트럼프 대통령 서명이 빨리 될 것 같죠. 일단은 이 중국, 미국 쪽의 무역 전쟁이 우리나라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럽긴 합니다만은 반대로 이제 수혜를 입을 기업들도 있으니까. 일단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빨간색 선입니다. 9월 초서부터 굉장히 좀 매수 쪽으로 가닥을 잡은 후에 9월 말에 살짝 매물 나오고 10월 달 들어서 굉장히 퍼포먼스 있는 매수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올해 5월 달 정도에서 팔기 시작해서 아직까지는 매수 쪽으로 전환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장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어떻게 봐야 되냐? 일단 저는 좀 한 박자, 두 박자 정도 한번 좀 기다려 볼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거래량이 좀 이렇게 많이 안 나오고 오르면 사실 이제 매도가 별로 없다라는 거의 반증인데 이 거래량이 올해 최고 거래량을 갱신할 정도로 많이 터지면서 10% 가까이 오른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일단은 뭐 매수도 잘 들어오지만 매도도 만만치 않다는 뜻이거든요. 앞으로 갈 길이 뭐 멀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약간의 좀 쉬어가는 구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생물보안법 시행으로 국내 CDMO 기업들의 반사이익이 또 크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좀 급등했던 만큼 앞으로 좀 쉬어가는 흐름 나타날 점도 유의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특징주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특징주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KNR 시스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상한가까지 또 장중에 치솟은 종목입니다. 로봇용 하이브리드 리니어 액추에이터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그리고 또 특허 출원까지 마쳤다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상한가까지 끌어올릴 이슈인가요? 네, 9월 9일인가요? 저희 이제 코너에서 포착 종목으로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이 이제 KNR 시스템인데 그렇죠. 오늘 상한가 기준으로 지금 상한가 다시 들어갔죠. 풀렸다 다시 들어가는데 한 70% 정도 일단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종목이 좀 약간 낯선 분들을 위해서 잠깐 기업에 대한 설명을 좀 잠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로봇 테마가 시장에서 오늘은 그렇게 강하지는 않긴 합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가장 좋은 테마가 무엇이냐라고 이제 질문이 들어오면 로봇 쪽이 가장 좀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 장비, 유암 로봇, 그 다음에 시험 평가. 유암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가운데 있는 유암 로봇 같은 경우는 매출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이제 아무래도 고객사들 주요 매출처가 우리나라 내노라는 대기업들이고 기술력을 인정을 받고 있는데 앞서서 이제 앵커께서 잠깐 설명을 해주신 하이브리드 액추에이터는 어떤 거냐면 뭐 하이브리드라는 단어에 이제 힌트가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KNR 시스템을 얘기를 할 때 유압식 로봇 기업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 시장에 있는 로봇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 전동식 로봇 기업이죠. 그러니까 전기를 통해서 모터로 관절을 움직이는. 근데 유압식 같은 경우는 그때도 한번 설명을 드리긴 했었습니다만은 포크레인 같은 거 움직일 때가 그 유압식이거든요. 이제 주사기 같은 게 달려갖고 그걸 이제 기름의 양을 갖고 밀어내고 빨아들이면서 이제 움직이는 건데 전동과 유압을 합친 게 바로 하이브리드 이제 액추에이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오늘 상한가의 주요 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주요 매출은 실질적으로는 이제 시험 장비랑 시험 평가에서 나오죠. 시험 장비는 무엇이냐면 이제 자동차, 철도에 적용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쉽게 설명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 레이싱 게임 할 때 우리가 보통 이제 앞에 이제 모니터가 있고 나는 의자에 앉아서 레이싱 게임을 하는데 이 의자가 실제 도로를 달리는 것처럼 막 움직이는 그 시뮬레이터 아마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시험 장비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철도까지 적용을 할 수 있는 건 우리나라에서 이제 KNR 시스템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고객사 중에서도 대기업들이 많이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유압 로봇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뭐 레인보우나 두산 로보틱스를 대표로 얘기하는 협동 로봇을 봤을 때 시장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걸 뭘 보냐면 몇 킬로그램을 들 수 있느냐를 기술의 척도로 보거든요. 근데 이 KNR 시스템이라는 유압 로봇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뭐 400kg까지 들 수 있는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번에 하이브리드를 개발을 하면서 이제 그게 톤 단위로 이제
발전하게 된 거죠. 실질적으로 이게 유튜브 같은 데서 많이 볼 수 있는 이제 현대자동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K하나 시스템 액추에이터 납품이 되고 있는 상황. 일단 기업 IR 자료 같은 데 보면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고객사가 너무 소위 좀 빵빵하죠.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하이닉스, LIG 넥스원, 대우조선해양, 한수원. 우리가 보통 원전 해체 관련돼서 관련주들을 찾아보면 이 K하늘 시스템이 꼭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앞으로 이제 원전 해체 관련돼서도 일단은 모멘텀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급이랑 차트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실 제 실적을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일부러 말씀을 안 드린 건 아니고 아직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이 기업이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주가가 저평가가 됐구나 이런 느낌은 아니고 그런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네. 실적은 일단 꾸준하게 적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어떤 이 기업의 기술력이나 시장의 평가 대비해서는 그래도 시가총액이 좀 약간 낮지 않나. 물론 실적 대비해서는 3천억이 안 되죠. 2,500억 정도 중반이면 너무 비싼데?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기술력이나 시장에서 평가를 봤을 때는 앞으로 이제 흑자 전환 충분히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코너에서 말씀드렸던 부분 가격대가 이 정도 가격대였고 그다음에 오늘 상한가를 좀 들락날락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로봇주들 크게 오르는 종목들은 많진 않죠. K하늘 시스템이 이제 가장 선두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길게 한번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번 주만 하더라도 상장하고 나서 처음 큰 장대 양봉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선을 한번 좀 그어볼게요. 상장했을 때 시초가까지는 사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더블 정도는 올라야지 상장했을 때 시초가인데 저는 길게 봤을 때는 이 상장 시초가까지는 좀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장기 투자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좀 끌고 가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K하늘 시스템 함께 점검을 해봤습니다. 오늘 좀 시장에서 크게 존재감을 드러내줬는데 중장기적으로 보기에는 좋은 종목이다라고 짚어주셨으니까요. 함께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특징주들 만나봤고요. 이번엔 또 좋은 포착 종목 알려주실 시간입니다. 어떤 종목 좀 공부해볼까요? 자, 동국제약을 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동국제약이요. 네. 저희 코너에서 과거에 그 리투어 관련돼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국내 방송에서 처음 리투어를 소개를 시켜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국제약에서 스캔 부스터 관련돼서 오늘 재료가 하나 좀 나왔죠. 실적을 기반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저평가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이오 소재 기업 메디팩과 스킨 부스터 마데키엘을 국내 총판 계약을 했다. 이제 마데라는 것은 이제 동국제약의 대표 상품인 마데카솔, 그다음에 마데카 프라임 이런 화장품들에서 따온 것 같고 키엘 같은 경우는 어디서 따온지는 좀 알긴 좀 힘들긴 합니다만 키엘은 원래 그 미국의 그 수분크림 유명한 화장품 회사죠. 아무튼 이 키토산 기반으로 한 스킨 부스터, 그러니까 리쥬랄이나 주베룩이나 이런 스킨 부스터를 새로 이제 출시를 하는데 그에 대한 총판을 동국제약이 맡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일단 리쥬라는 연어 기반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번에 나온 마데키엘 같은 경우는 키토산 기반이라고 그래요. 키토산은 어디에 들어있나? 게나 아니면 바닷가재나 이런 이제 각각류의 껍질에 많이 들어있는 건데 이게 피부 보습이랑 이제 재생이 굉장히 좀 좋다라고 그래요. 그런 부분 기반으로 이제 스킨 부스터가 새로 나와주고 있는데 액체로 들어가서 안에서 이제 젤 형태로 변하는 부분이라 굉장히 좀 지속 시간도 높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직 시술이 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후기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오지 않은 상황이고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동국제약은 사실 약보다도 저는 화장품에 대한 모멘텀이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코스메틱 관련돼서 더마 코스메틱은 더마톨로지 이제 피부과학 코스메틱 이제 화장품 이제 합친 합성어죠. 이 화장품 쪽에서 실적을 한번 좀 보면 화장품 쪽에서만 올해 이제 3천억이 훨씬 넘었죠. 매출이 내년에는 조금 더 성장을 해서 3,500억 이상을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 동국제약의 분기 실적이 아니라 연간 실적을 이제 재무제표를 딱 보면은 앞자리가 4년 동안 계속 바뀝니다.
22년도에 6천억, 7천억, 8천억, 9천억으로 이제 올해 거의 1조 원까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가 4년 동안에 사실 오른 게 별로 없습니다. 물론 시장에서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실적이 좋아지는데 안 오르는 기업들은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는 편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실적 증가세를 감안한다라고 하면 지금 주가 흐름은 사실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 마이크로스피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 플랫폼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펩트론, 뭐 인벤티지 이런 기업들과 이제 경쟁을 하는 약물인 기술인데요. 어떤 거냐면 지금의 비만 약들은 다 마이크로스피어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약물을 주사로 맞았을 때 반감기가 굉장히 짧으면 약물의 효과가 오래 지속이 안 되는데 이 반감기를 굉장히 늘려주는 기술이 마이크로스피어 기술이죠. 이 기술과 관련돼서도 우리나라에서 한 4개사 정도가 경쟁을 하고 있는데 동국제약이 실질적으로 가장 앞선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성장력도 일단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잠깐 보면서 얼마나 못 올라가고 있는지 주주분들이 얼마나 답답할지 제가 한번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봉 차트예요. 22년도에 매출이 6천억이죠. 그다음에 23년도에 매출이 7천억으로 성장을 했고 작년에 24년도에 매출 8천억. 이제 앞자리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9천억 넘어서 거의 1조 원의 매출을 바라보고 있는데 네. 4년 동안에 사실 주가 흐름이 좀 너무 안 나왔습니다. 화장품이 갈 때도 화장품 테마에 끼지도 못했고, 그다음에 바이오 쪽에서도 좀 약간 소외가 됐었었는데, 이제는 이제 성장하는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일단 이 화장품 쪽에서 못다 이룬 어떤 주가 흐름을 좀 보여줄 때라고 이제 저는 좀 판단을 좀 하고 싶네요. 수급적으로는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약간 소폭 순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격은요? 자, 가격 전력 가장 중요하죠. 지금 가격이 19,470원. 저는 19,500원 이하면은 뭐 좀 나는 기다릴 줄 아는 어떤 투자 성향이다 하신 분들은 지금 가격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목표 가격은 25,000원, 손절매 가격은 17,000원으로 한번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마 코스메틱 기업으로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데 최근의 주가 흐름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주가 탄력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들을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정부가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최근 수도권 중심의 주택 가격 변동성 확대에 따른 대응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 합리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원칙 하에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연구 용역, 관계부처 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 거래세 조정과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과 규제 지역을 확대 지정해서 가수요를 차단하겠습니다.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해서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대출, 세제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겠습니다.
부동산 대출 규제를 보완하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낮추겠습니다. 스트레스 DSR 금리 한을 높이고 수도권과 규제지역 전세 대출에 DSR을 적용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국세청, 경찰청 등과 긴밀히 공조해서 이상거래 불법 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는 코스피 5천 시대를 향해서 말로 홈런을 쏘아 올릴 수 있을 만한 좋은 4번 타자 종목들 업종 알려드립니다. 이재선의 말로 홈런 시즌2 오늘도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데일리온의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파트너님 오늘도 지금 지수가 어제 약간 주춤거렸다가 지금 제가 좀 전에 보고 오니까 3,653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삼성전자도 3% 올라가고 있고 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막 10% 올라가고 있고 네. 반도체가 다 올라가고 있고요. 뭐 원전주도 잘 가고. 네. 자, 이런 좋은 시장 계속 갈까요? 코스피 5천 시대 오타니로서 홈런 쏘아 올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뭐 지수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뭐 단기적인 영향력이고 뭐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오늘도 증권사 리포트 계속 나오고 있죠. 뭐 미국에 있는 5개 회사 중국하고는 별로 연관이 없고 어제 말씀드렸듯이 미국하고 거래하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크게 뭐 문제될 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뭐 하루 만에 나오고 있고 미국에서도 방금 말씀하셨던 이 지수가 사상 최고치 왜 들어가느냐 간단합니다. 삼성전자 올라가고 뭐 이렇게 반도체가 좋은 거는 어제도 반도체가 미국 나스닥 좋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좋았습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금요일까지만 해도 이런 상황이면은 에이펙에서 시진핑과 만날 필요가 없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월요일부터 해서 스탠스가 바뀌더니 뭐라고 합니까? 시진핑은 본인 국가가 어려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대화할 의지를 너무나도 유하게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가 아는 트럼프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부드러운 화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말씀하셨는데 뭐 이 중국이 자꾸 저렇게 대응하니까 생물보안법 이번에 연내에 또 가속화돼서 통과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뭐 한간에 떠도는 루머에 의하면 이번에 에이펙에 일론 머스크가 같이 온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거는 사실 확인이 조금 더 필요한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반도체는 기존에 파운드리 쪽 좋았던 거 있었던 것처럼 이 배터리 3사 돌아보면서 또 이제 합작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면은 LG엔솔이랑 삼성 SDI, 뭐 SK 그 이노베이션 이런 쪽이 뭐 긍정적인 요소를 받으면서 이제 나머지 2차 전지주가 최근에 쉬고 있다가 살짝 고개를 들고 있죠. 이런 모습에서 다시 한번 이제 활활 타오를 수 있고 자율주행이나 우주항공까지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정도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작년 12월 9일 날 투매가 나왔을 때 투매가 나올 겁니다라고 미리 말씀드리고 투매가 나온 날 명확하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4,000포인트까지 보고 있습니다라고 투매 나온 날 말씀드렸고 코스닥도 1,000포인트는 지나가는 자리가 될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목표치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중간중간에 쉬어가는 구간은 나오겠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말씀드릴 테니까 제 목표치는 멀었는데 그것보다 더 멀리 대통령께서 5,000포인트를 보고 있다고 하세요. 그러면은 정말로 제가 방금 소개해 주신 대로 뭐 국장이 오타니가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때까지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코스피 5천 시대를 향해서 또 하나의 홈런을 쏘아 올릴 만한 4번 타자 업종을 살펴봐야 될 텐데 오늘은 어떤 업종 선택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시지 않았을까 싶은 섹터. 뭐죠? 바로 비만 치료제입니다. 비만 치료제요. 예,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바이오들이 잘 가는데 비만 치료제는 우리가
야, 잠시 잊고 있었어요. 그렇죠? 네. 잠시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가 조방원 움직일 때 같이 인벤티지 랩이 뭐 한 300% 네, 이상 맞아요. 올라오고 하면서 굉장히 멋진 모습 보이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펩트론과 이제 또 인벤티지 랩 뭐 D&D 파마텍 이런 아미아, 종목들 뭐, 네, 뭐 같이 일동제약 이렇게 막 연이어서 움직였었는데 최근에 말씀하신 대로 쉬고 있다 보니까 약간 잊혀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런 상황인데 이럴수록 제가 잊혀져 있던 종목들 살짝 꺼내서 지금부터 살살 담아보세요 많이 말씀을 드리죠. 쉬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동안은 너무 많이 올라서 과열권이어서 매수하지 못하셨던 분들 지금 이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좋습니다.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예. 시각적으로 그냥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바뀝니다,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남자 일론 머스크 작년에 어마어마하게 이슈가 됐고 위고비가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대히트를 쳤죠. 이렇게까지 좋아질 수 있다는 거. 물론 근육 나온 거 보니까 운동도 했을 테니까 여러분도 운동 같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보면은 네. 우리가 많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회적 영향으로 해서 환경적인 뭐 비만 관련에 대해서 식품, 그러니까 피트니스 사업도 발전하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식품에 대한 부분도 뭐 낭비가 되고 있고 막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 올 수 있고 의료 비용 비만 치료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처방전 받고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료 비용 뭐 치료 증가 같은 경우는 조금 여러분들한테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 비만으로 인해서 업무 효율성이 좀 감소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나라 특히나 또 미적 효과 좋아하지 않습니까? 보면은 뭐 배 나온 사람 싫어한다라는 뭐 취향이 배 나온 사람일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좀 마른 사람들 선호하고 하다 보니까 최근에 배우 최민식 씨 같은 경우도 아니 배우가 연기를 잘하면 되고 아저씨 같은 이미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르신 같은 이미지도 있고 아이 같은 이미지도 있는 거지 왜 다 잘생기고 몸짱들만 나오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이런 사회적 차별 같은 현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놀림받고 하면은 자존감도 낮아지고 해서 성격도 버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도 좀 개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청소년 문제까지도 넘어가고 불평등으로 넘어가고 하는 이런 효과를 낳으면서 문제점이 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좀 빠르게 해소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치료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딱 넘어가서 보시면은 비만 치료제가 왜 혁신이냐면요. 이게 사실은 당뇨 치료제를 만들다가 부작용으로 나온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제 수많은 치료제들 보면은 기존에 목적으로 이제 나왔던 치료제가 아니라 부작용에 의해서 그러면은 이쪽에다가 적용해 볼까라고 했더니 나온 게 뭐 발기부전 치료제도 있고 우리가 뭐 그 치과용으로 이 그 세척하는 부분도 있고 뭐 많은 것들이 좀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근본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불쾌하실 수 있으니까 근본은 말씀드리지 않을 텐데요. 그런 것처럼 당뇨 치료제를 만들었더니 인슐린 분비를 이제 뭐 혈당을 낮추고 이런 효과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을 낮추는 거 아니니까 조절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인슐린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식욕이 억제돼요. 많이 먹으면은 어차피 당을 섭취하게 되는 거니까 식욕을 억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장 운동을 또 억제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살이 빠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GLP-1 쪽으로 해가지고 이게 비만 치료제로 효과가 있겠구나라고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와서 작용 기전을 딱 봤더니 아쉬운 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다 좋았는데 지속 시간이 1, 2분밖에 안 갑니다. 빠르게 소화가 돼가지고 효과가 빠르게 희석돼 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GLP-1 억제제 쪽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발전을 시켜 나가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를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을 이용해가지고 지속 시간을 늘리는 것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처음에는 매일매일 맞다가 그 다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계속 연장하려고 노력하고 계속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속 시간을 증가시키는 부분을 계속 GLP-1이 아닌 GLP-1 유사체를 만들어가지고 증가시키고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의 부작용으로는 체중이 너무 빨리 빠지니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적절히 조절하면서 해야겠죠. 체중이 너무 빨리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급격하게 체중 감소해 보신 소수의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력이 일단 없어요. 제가 운동을 안 하고 굶으면서 다이어트를 해도 기력이 없던 그런 사례들을 많이 봤는데 그래서 좀 식단을 하면서도 운동은 꼭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좀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해서 지금까지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보시면은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노보노디스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삭센다를 출시했는데 이 리라글루타이드, 뭐 주성분은 여러분들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다 GLP-1 계열 쪽이에요. 그래서 투여주의가 매일매일 투여하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처방을 받아도 매일매일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뭐 사회생활하다 회식도 있으실 거고 매일매일 맞기가 좀 어려운 경우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깜빡하고 잠들거나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래서 좀 불편하다 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이제 노보노디스크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위고비가 등장을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약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주성분은 뭐 같은 계열 GLP-1 억제제 쪽인데 매일 이렇게 투여를 하다가 점차 이제 주기를 늘려나가는 것을 만들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신다라고 하면은 자, 위고비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되는 위고비 3개월 그리고 제가 일라이릴리의 젯바운드 우리나라에 마운자로로 이제 들어와 있는데 비슷한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위고비 같은 경우가 이제 3개월에 3.6%의 체중 감량 그리고 6개월에 5.8%의 체중 감량을 보였는데 젯바운드 같은 경우 효과가 더 좋다라고 나와 있어요. 3개월 했더니 위고비 6개월과 거의 동등합니다. 뭐 1%, 0.1% 좋다라고 하는데 거의 동등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리고 6개월을 했더니 10.1%의 체중 감량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마운자로 들어온 다음에 위고비 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대규모 구매를 하면서 넘어가신 분들이 좀 많다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글로벌 추세다라는 정도까지만 아시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짧게만 소개해드리고 넘어가도 여러분들이 핵심 포인트는 딱딱 찍어 가실 수 있으니까 아주 편안하게 이 정도까지만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기업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기대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추려내는데도 굉장히 좀 어려웠는데 그 기업들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전반적인 GLP-1 계열의 지금 뭐 흐름, 뭐 시스템, 어떻게 이 체중이 감소가 되는지 이런 것들은 정리를 해봤고요. 그러면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일라이릴리나 노보노디스크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나라 이제 시장에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을 잘 추려내야 되잖아요.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개가 있다고 고르는데 힘드셨다고 했는데 그럼 첫 번째 안타 종목으로 조금 든든한 종목 한번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한미약품입니다. 한미약품? 네네. 제가 올해 1월 23일에도 여러분들께 이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네. 자, 시즌 1 때 보셨던 분들은 그때 생각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즌 1 때 안타 종목으로 60% 이미 상승한 종목이고 아직도 상승률이 굉장히 크게 남아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직 이제 한 걸음 내딛었다라고밖에 생각을 안 하는 기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당뇨 치료제 하면 한미약품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다. 2015년에 이제 10년 전이죠. 8조 원 라이선스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라이선스 아웃의 시대를 연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 대다수가 반환되면서 별로인 거 아니야라고 했지만 지금 우리가 유행하고 있는 이 플랫폼 기업 중에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한미약품입니다. 랩스 커버리지 기술이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는 통하기 시작한다라는 게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겠습니까? 가장 든든하게 그리고 가능성을 높이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리고 파이프라인도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비만 치료제 나타이드 같은 경우가 이제 임상 3상에 돌입하면서 2016년 하반기에는 출시 기대감을 갖고 있다. 그리고 2017년도부터는 돈을 벌어오겠다라는 뜻인데 국내에서 이제 베이글랩스와 함께 디지털 솔루션 이게 뭐냐면은 한국형으로 해가지고 맞춤형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공하겠다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작용 기전이 적용될 수 있고 그리고 효과가 좀 다를 수 있는데 그 부분을 관리까지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 기기 쪽까지도 진출하겠다라는 이런 강력한 모멘텀 그리고 경영권 리스크가 마무리되었다는 측면에서 주가의 상승을 제한하던 리스크 같은 경우도 해결이 됐기 때문에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가장 편안하게 큰 비중을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한미약품 뭐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플랫폼이나 아니면 비만 치료제 쪽에서 당뇨 치료제 이쪽에서 굉장히 이 연구 성과들이 좋았기 때문에 근데 참 주가는 반영이 안 돼서 맞습니다. 아쉽긴 하지만 이제는 좀 다른 모습 보여줄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겠고 자, 이제 조금 더 빠른 종목 2루타 종목 가겠습니다. 2루타 종목은 정말 빠른 종목인데요. 가장 최근에 좀 뜨겁게 올라왔던 일동제약 선정했습니다. 아, 무섭습니다. 주가 움직임이. 네, 맞습니다. 정말 무서우실 수 있을 법한 주가 움직임이었는데 최근 한 달 동안 좀 휴식이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이 휴식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느꼈었는데 지금이야말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기술적 반등이라도 한번 노려볼 수 있고 만약에 이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전고점을 돌파한다라고 하면 더더욱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겠죠.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같이 보면서 판단하시면 되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의 아로나민으로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고, 지난해 흑자 전환하면서 R&D에 적극적으로 더욱더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회사 유노비아가 경구용 치료제, 우리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주사를 맞는 거는 사실 조금 이렇게 거부감이 좀 있는 사람입니다. 무섭기도 하고 썩 좋아하지는 않는데, 경구용이라면은 굉장히 좀 이제 편안하게 먹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 13.8%, 최저가 9.9%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최저로 해도 젯바운드랑 거의 최 6개월 효과랑 거의 비슷한 동등한 효과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흡수율만 잘 개선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임상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빅파마 수출 논의하고 있고 1조 원 플러스 알파 노리고 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트레이딩 개념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으로 2루타 일동제약 봤고요. 자 이제 비만 치료제 3루타 종목, 호타준족 종목은 뭘까요? 호타준족 종목은 지난 시즌 1과 동일하게 펩트론으로 정했습니다. 네. 자, 펩트론 같은 경우는 시즌 1의 3루타 종목으로 말씀드렸는데 또 3루타입니다. 여전히 네. 갈 길이 멀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177.89%, 제가 볼 때 이것도 더 뛰어넘어서 앞자리가 한 2번 이상은 더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 듭니다. 자, 그래서 이 장기지속 흑청 이 약물 전달 시스템 같은 경우로 일라일리에다 계약을 했어요. 일단 일라일리를 계약했다라는 거는 이 젯바운드 마운자로 기술력을 같이 해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은 이미 검증된 기업 아니겠습니까? 가장 편안한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간을 늘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속 기간이 한 달짜리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호주의 특허도 받고 있고 여기저기 특허를 국가별로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나는 매일매일 맞는 거 깜빡깜빡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이면 이거는 괜찮을 것 같아 하시는 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펩트론의 한 달 지속형 기술력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이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암이라던가 여러 가지 퇴행성 신경질환 같은 경우 이런 부분까지도 확장할 수 있는 이런 기업이니까 여러분들이 플랫폼 기업이 대세다, 비만 치료제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비만 치료제 결국에 포인트를 잘 짚어주고 계세요. 플랫폼, 비만 치료제도 플랫폼 업체를 잘 살펴봐야 되고 이제는 기간도 하루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 2달 이런 식으로 기간이 늘어나는 거, 그리고 이제는 다른 형태, 먹는 약이라든지 뭐 네. 붙이는 거라든지 이런 쪽으로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비만 치료제 중에 그럼 이재선 파트너님이 가장 공략하고 있는 말로 없는 종목은 뭘까요? 정말 고민 많이 했는데요. 오늘은 D&D 파마텍 소개해드리겠습니다. D&D 파마텍이요. 제가 시즌 1에서 인벤티지랩 소개해드리고 300%가 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시즌 2는 이제 이미 종목들이 다 어느 정도 좀 올라와 있어가지고 그 정도 그래서 가느냐에 고민하셨군요. 대해서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저는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펩타이드 기반 경구용 이제 비만 치료제인데 역시나 경구용이 나왔죠. 그리고 이 펩타이드 기반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소화기관으로 넘어가면서 빠르게 소화가 돼가지고 이제 희석이 빠르게 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럴링크의 플랫폼이라는 게 아까도 플랫폼 말씀드렸죠. 이 펩타이드의 반감기 빨리 소화되고 빨리 효과가 없어지는 것을 확장해서 더 오랫동안 갈 수 있게끔 한다. 그리고 경구용이니까 편입성도 늘었고 원가 경쟁력도 좋다라는 측면에서 글로벌 빅파마들의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메세라에다가 라이선스 아웃을 했는데 이 메세라를 화이자가 인수해버렸습니다. 화이자의 라이선스 아웃을 준 기업이 된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화이자가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메세라를 인수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이제 메쉬 치료제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도 지방간 쪽으로 해가지고 이게 뭐 간변이나 뭐 간암 쪽으로 이제 확장될 수 있는데 간이 섬유화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코로나 때도 폐가 섬유화되는 게 문제가 됐던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간 섬유화를 이제 억제할 수 있는 이런 기술력이다라는 거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26년만 해도 363억 달러 규모이고 글로벌 4억 4천만 명의 환자가 있다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이 환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잘 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이 D&D 파마텍이 경구용 치료제에서 한 번에 더 히트 상품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목표가는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17만 5천 원 뭐 전후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18만 원 아래면 그냥 좋은 가격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7만 5천 원 이하면 좋고 18만 원 아래서는 편안하게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치는 21만 원 바로 위에 있는 저항 가격을 제가 설정을 해드렸는데 왜냐하면 전고점을 못 넘어가면 그 다음은 볼 수 없기 때문이고 잘못하면은 큰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까지 가는 거 이 박스권 유지해 주는지는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간다라면 25만 원 간 다음에 25만 원이 끝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얼마나 더 갈지는 제가 그 수급 상황이랑 이 추세 상황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방송 끝나고도 어차피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있으니까 특이 사항이 있다라면 제가 제일 먼저 여러분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이 16만 원 이탈하면은 리스크 관리 정도는 하는데 15만 원 구간에서 유지되는지 잘 보시면서 재매수하거나 아니면은 18만 원 다시 회복될 때 다시 살 수 있는 종목이니까 그 정도 리스크 관리 정도만 생각하시면은 아주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그 보유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말로 없는 종목으로 D&D 파마텍 최근에 조금 쉬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이 매수할 기회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뭐 지금도 저희가 방송하는 얘기하는 중에 또 신고가 코스피 돌파했습니다. 3,655포인트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자, 오늘도 이재석 파트너님 유튜브 라이브 계속 진행하실 거죠? 이렇게 신고가 행진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실 거죠? 물론입니다. 예, 방송 끝나고 오후 3시 시간이 굉장히 촉박해요. 오늘도 뛰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가서 바로 여러분들 만나보도록 할 테니까 입장하셔가지고 이데일리 유튜브 오시면 됩니다. 유튜브 채널 딱 오시면은 네. 지금 이 방송 옆에 제 얼굴 딱 떠 있습니다. 여기 클릭하시면은 인사하고 기다리시면 제가 바로 여러분들께 오늘 시장 왜 이렇게 뜨거운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빨리 라이브 하러 가셔야 되니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웨더 김수연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날씨는 미중 갈등 국면 속에서도 코스피 지수가 3,600선을 지지하면서 맑은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나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두산 에너빌리티가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목별 날씨 흐름 보시면서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들 보시면 이 미중 갈등 관련 키워드들이 시장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토류나 사료주들이 움직임을 보이는 건데요. 히토류부터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면 중국이 지난 9일이었죠. 히토류 수출 통제를 전례 없는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히자 미중 갈등이 격화될 때마다 국내에서는 히토류 관련주들이 관련해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사료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대두 수입 중단을 강하게 비판하며 식용유를 비롯한 교역 품목 에 대한 대중 보복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시사하자 오늘 국내에서는 사료주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원전주 맑은 한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장주인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강세를 보이자 오늘 섹터 전반적으로 맑은 한을 보이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어제였죠. 네이버가 미국 로봇 스타트업의 신규 투자를 단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로봇 섹터에 계속해서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고요. 방산주도 오늘 쾌청합니다.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향해 강경 발언을 내놓자 오늘 관련해서 오늘 방산주의 센티가 자극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조선주 어제 흐림을 딛고 오늘 맑은 한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 중국이 하나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제재하며 마스가 프로젝트에 차질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유안타증권이 실질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추심이 빠르게 회복됐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오션이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하고 있는 선박들은 미국 내에서만 운항
향하는 국내선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의 거래가 필요하지 않아서 실제 피해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인데요. 이런 분석 속에서 오늘 조선주 맑은 하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특징적인 종목들 날씨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오늘 폭염같이 뜨거운 날씨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증권가의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3분기에 호실적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 속에서 오늘 주가에 강한 햇빛이 쏟아지고 있고요. 다음 기업 포스코 퓨처엠도 오늘 맑은 하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완성차 업체 4년간 6,710억 원 규모의 음극재를 수주할 것이라는 이 결과가 나오면서 오늘 맑은 하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 날씨 보겠습니다. 네, 다음 기업은 샘표인데요. 미중 갈등 국면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식용유 교역 중단을 시사하자 오늘 폭염같이 뜨거운 날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중 한때 상한가를 기록하긴 했지만 현재는 이 매수세가 둔화되면서 상승폭이 줄어든 모습이고요. 마지막으로 바이오 기업 라파스입니다. 자사의 니들형 비만 치료제가 임상 2상을 앞둔 가운데 노보노디스크 등 여러 파트너사가 눈여겨보고 있다는 이런 증권가의 리포트가 재부각되면서 오늘 맑은 하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 10월 15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정호의 업종 진단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업종 진단 시간을 통해서는 로봇 섹터가 오늘 강한데 로봇 섹터 앞으로 어떻게 전략을 잡고 다가가야 되는지 이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온솔루션의 이정호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로봇 관련된 기업들의 시세가 굉장합니다. 특히나 일부 이슈가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는 상한가에 안착한 종목들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로봇주 오늘 갑자기 이렇게 또 크게 상승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갑자기는 아니다라고 네. 이제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9월달 내내 특정된 로봇 관련주들이 네. 올라줬다라고 본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떻게 본다면 이때까지 안 올라갔던 종목들이나 이런 종목들이 약간의 더 부각이 받고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로봇주가 이렇게 강세인 배경을 보자라고 본다면 얼마 전에 있었던 소프트뱅크에서 ABB 로봇 사업부를 인수 발표를 했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게 이제는 어떻게 본다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로봇 사이클의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테슬라에서 지난달 마스터 플랜 4를 공개했었는데 이때부터 로봇 관련주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기업 가치의 약 80%가 옵티머스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만큼 테슬라에서는 이제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산업에 관련해가지고 정말 진심인 모습세가 나와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랑 연관성이 있는 기업들, 로봇 관련주들의 어떻게 보면 상승 탄력을 계속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장, 요 근래 나왔던 뉴스 중에서는 네이버에서 이제 로봇 스타트업 서머 로보틱스에 투자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 네이버 같은 경우도 우리가 다 알다시피 플랫폼 기업이 이 어떻게 본다면 이 로봇 산업까지도 진출을 하고 싶다는 욕망이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내비쳤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부분이 뭐냐? AI 다음에 피지컬 AI, 휴머노이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이 글로벌적으로도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면서 그 시세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로봇 관련 기업들 역시나 글로벌 시장에서의 지속적인 투자와 그리고 시장 확대에 대한 언급들이 우호적인 투자 심리를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이버 역시나 국내에서는 로봇 관련해서 투자를 좀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고요. 지금 기사 나온 것들을 좀 확인해 보면은 네이버가 조직 개편을 했는데 그 CEO 직속 조직으로 레볼루션 TF를 만들었는데 그게 로봇 관련된 네, 맞아요. TF라고 하더라고요. 로봇 투자를 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이게 또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기업 네. 중에서는 약간 특이하게 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기존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로봇 관련된 투자를 하는 기업들을 보자라고 본다면 다들 어떻게 보면 반도체 관련 아니면 자동차 관련 자기네 공장에 필요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더욱더 개발을 하면서 인건비 절약과 이런 뭐 첨단 자동화 산업에 맞춰서 올라가고 있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네이버가 투자하는 부분을 본다면 다들 알다시피 플랫폼 기업인데 여기서 이제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도 AI를 떠나서 이제 피지컬 AI, 로봇까지도 확장하는 모세가 나오고 있는 부분은 조금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네이버가 우리가 다들 어떻게 본다면 다 플랫폼 기업들, 뭐 스테이블 코인, 뭐 이런 쪽만 다 기억을 하시고 있는데 모건 스탠리 선정된 기업에서 전 세계 100대 로봇 기업에 선정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네이버가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본다면 다 플랫폼, 검색 엔진 뭐 이런 것만 다 알고 있겠지만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이 회사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세가 로봇 산업이나 이런 부분에 전방위적으로 투자하는 모세가 심상치 않다라고 볼 수가 있고 네이버에서 펀드를 운영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 기준으로 10월 기준으로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에 로보틱스 관련된 기업들의 비중이 약 8%가 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네이버에서도 전반적으로 이 로보틱스 관련돼 가지고 진심 있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 그런 부분이 이제 뉴스에 나오면서 네이버의 이제는 행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기대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이버가 로보틱스 스타트업에 좀 많은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스타트업 투자 가운데 좀 상장된 기업이 있는지 그리고 주목해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상장된 기업으로는 클로봇이라는 기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다들 알다시피 로봇 관련주들 얘기가 나올 때마다 로보티즈 그리고 클로봇 이 두 종목이 어떻게 보면 시세의 상승 탄력을 견인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만큼 클로봇에 집중된 매수세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기존에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랑 연결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클로봇 같은 경우에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어떻게 보면 휴머노이드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올라갈 때 소프트웨어나 이런 부분이 클로봇 제품을 장착될 확률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클로봇 같은 경우에 다른 우리가 알고 있는 로봇 기업과는 조금 다른 행보가 뭐냐라고 본다라면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에 뭐 하드웨어, 어떻게 보면 감속기, 액추레이터 이쪽에 조금 더 집중이 됐던 모습에 비하면 클로봇 같은 경우 소프트웨어로 집중된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고 소프트웨어 기업 최초로 코스닥에 상장된 점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시장에서 각광을 더욱더 받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많이 올랐지만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본다면 제일 중요한 거 수주 모멘텀과 이런 부분이 더욱더 나온다라고 본다면 추가적인 상승 탄력이 받을 수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오늘 한 2%가량 상승하고 있고 43,150원대 거래가 되고 있는데 클로봇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진짜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러면 가격 대응 좀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클로봇 같은 경우는요. 네. 지금 오늘장에서는 약간 다른 흐름이 나오고 있다고 네, 먼저 맞아요. 말씀을 해두고 싶어요. 그 말은 뭐냐? 오늘장에서는 이때까지 안 갔던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때까지 많이 올라갔던 클로봇과 뭐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기존의 강세보다는 조금 한 박자 쉬는 모세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다고 봐도 주가를 봤을 때는 워낙 고점인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이런 종목들을 지금 로봇은 제가 보기에는 약간 순환매 장세가 연속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클로봇이 잘 간다라고 해서 이 종목을 더 따라 들어가서 수익을 더 챙기시는 전략보다는 저는 이제 로봇 관련주들은 아직 안 간 종목들을 발굴을 해서 들고 가시는 전략이 맞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순환매 장세 속에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들 좀 주목해 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 로봇 관련해서 영역이 정말 다양해요. 네,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세부 영역 좀 나눠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잡아야 되는지 특히나 대표님이 보시기에 현재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주목하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로봇 관련해가지고 정말 어떻게 보면 세부 영역으로 계속적으로 나눠지고 네.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얼마 전 나왔던 뉴스에서는 이제 배터리도 이제 로봇의 한 축의 담당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 만큼 로봇 관련해가지고는 전반적으로 계속적으로 확장될 가능성. 그 중에서 뭐 다들 알다시피 센서나 라이더 이런 쪽도 눈여겨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다 합쳐진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쪽이 제일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본다면 지금 계속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뭐냐라고 본다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로봇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과 제일 많이 비슷한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이 제일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 산업이 발전이 되려면 될수록 어떻게 보면 같이 따라가는 섹터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배터리 관련해가지고는 전고체 배터리나 이런 부분
부분이 더욱더 상용화가 되면 될수록 휴머노이드도 더욱더 한 단계 기술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이 지금 휴머노이드 관련해가지고는 사용 시간이나 이런 부분이 2~3시간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배터리나 용량이나 이런 부분이 워낙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고체 배터리나 이런 부분을 갔을 경우에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 피지컬의 AI에는 다 들어갑니다.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움직일 수 있는 센서, 그리고 액추에이터, 그리고 감속기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자동화 물류나 이런 부분도 많이 지켜보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저는 지금 시장에서는 약간 휴머노이드 쪽을 조금 더 집중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이 휴머노이드 관련해가지고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다들 눈여겨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뭐 대표적으로 구글과 테슬라 같은 경우도 휴머노이드 산업에서 계속적으로 뛰어드는 모습세,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계속적으로 휴머노이드 관련해가지고 기술 개발과 이런 부분을 언급하는 모습세, 이런 부분이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관련 기업들의 주가 상승력이 제일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뭐 테슬라도 그렇고요. 일론 머스크도 역시나 휴머노이드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 이쪽 부분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이 보시기에 로봇 관련 기업들 가운데서 좀 주목해 볼 만한 대표적인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네. 마감 방송에서 네. KNR 시스템을 말씀해 드렸는데요. 네. 분위기가 워낙 좋게 오늘 상한가까지도 마무리되는 네. 모습도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라면 요즘 시장에서 가장 강한 키워드가 뭐냐라고 본다라면 저는 신기술 개발 그리고 부품 쪽에 조금 더 집중된 모습세 그리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런 부분도 다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지금 로봇 대장주, 기존의 로봇 대장주였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이런 종목들을 보자라고 보면 상승 탄력이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뭐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의 연관성이 있는 기업들이 상승세가 더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뭐 대표적으로 로보티지나 아니면 클로버스 A를 들자라고 본다면 로보티지 같은 경우에 테슬라와 연관성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의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이 잘 나와줬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클로버 같은 경우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이나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더욱더 올라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시장에서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로봇 관련주 중에서 아직 안 간 종목을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나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한 차례 상승 이후로 지금은 약간의 주가가 조정세가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 회사의 장점이 뭐냐라고 본다면 제일 중요한 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같이 할 수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게 왜 장점이냐라고 본다면 고객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를 어느 정도 고객사 맞춤 전략 아니면 하드웨어나 이런 부분에 맞춤 전략을 할 때 보다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공장이 다 한국에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AS 대응이나 이런 부분이 보다 원활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번 연도까지는 어느 정도 기대감과 아니면 기술 협력 아니면 수주 가능 기대성 약간의 테마성으로 로봇 관련주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실적이 바탕된 기업들에 한해서 옥석 가리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데 나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지금 상장한 지 얼마 안 했잖아요. 그 공모 자금을 통해서 공장 증설이나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확대하는 모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공장을 확대하는데 이게 규모가 기존의 공장보다 거의 2~3배가 너무 큰 공장을 건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회사의 자신감을 어느 정도 내비쳤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공장을 증설하는 이유나 이런 부분이 글로벌 숙주 확대 가능성과 그런 부분 때문에 한다라고 하는 만큼 어떻게 본다면 이번 연도에 어떻게 보면 테마성, 기대감으로 올라주다가 내년부터는 실적과 이런 부분이 받쳐주면서 올라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나우 로보틱스를 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나우 로보틱스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이게 5월에 상장된 기업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뭐 오버행이라던가 이런 거에서 좀 자유로울까요? 지금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 네. 어떻게 보면 공모자금을 통해서 공장 증설과 이런 부분이 맞물렸다라고 볼 수가 있고 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신규 상장한 종목들이 한 차례 올라주고 꺾인 다음에 재차 올라갈 때 정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그 다음 흐름세가 정말 좋게 나온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다들 알다시피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한 번 고점을 찍으면 그때부터 매물대가 없는 구간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상승 탄력과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차트상으로는 가격대가 딱 매물대에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가격대를 어느 정도 로봇 관련주 분위기가 좋게 나오면서 27,500원 구간을 강하게 돌파를 해준다고 본다면 그때는 이제 직전 고점이었던 33,500원까지도 무난하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월에 달성했던 고점 부분까지는 무난하게 돌파 가능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로봇 관련 기업들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 네. 투자자들 입장에서 뭐 주의해야 될 점이라던가 체크해야 될 뭐 리스크나 이런 게 있을까요? 정말 많다라고 말씀을 그래요? 해드리고 싶어요. 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번 연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실적이 안 받쳐줘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잖아요. 그 얘기가 뭐냐면 글로벌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의 로봇 산업 진출이나 이런 부분이 점점 커진다는 기대감, 프리미엄이 쌓인다라는 기대감으로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일 중요한 건 로봇은 어떻게 보면 정책과도 되게 민감한 모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봇 관련주 중에서 이번 연도에 언제 가장 그때부터 부각이 됐냐라고 본다면 노란봉투법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그때부터 로봇 관련주들의 상승 탄력이 어느 정도 받아줬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정부 정책과 규제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민감하게 작용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신정부 들어와서 로봇 관련 AI 관련해가지고 규제 안 하나 이런 부분은 시그널은 이 섹터 안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데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유상증자나 시비 발행 여부가 제일 중요하다. 왜냐 실적 없이 지금 주가나 상승 탄력이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걱정되는 부분 고점에서 유상증자나 아니면 시비 발행 이런 얘기가 나올 경우에 주가가 꼬꾸라지는 거 아니야? 실적이 안 받아주는 기업들의 약간 불안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뉴스 체크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제일 중요한 건 글로벌 기업들 오늘 네이버에서도 미국의 빅테크 미국의 어떻게 보면 로보틱스 기업을 인수하는 모세도 나왔잖아요. 그런 모세가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로봇 M&A나 이런 부분이 이슈가 한 번 더 나와준다라고 본다면 큰 폭으로 다시 한번 우리나라 로봇 관련주들의 가치가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다. M&A뿐만 아니라 납품하는 모세만 나와줘도 주가는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금리 인하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오늘 장에서도 어느 정도 올라갔던 모습대를 보자라고 본다면 파월 의장의 어떻게 본다면 금리 인하 시그널과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만큼 금리 인하 된다라고 본다면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기술주, 성장주 이쪽으로 어떻게 본다면 수급세가 더 강하게 들어온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로봇주들로 조금 더 들어올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나 이런 부분을 잘 체크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로봇 관련된 기업들의 앞으로의 방향성과 어떠한 종목을 주목해보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 로봇 산업에 대한 성장성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역시나 리스크는 산존하고요.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순환매 장세 속에 상대적으로 좀 소외받았던 덜 올랐던 종목 그리고 기술력을 갖고 있는 종목을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정우 대표와의 말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식용유 및 기타 교역 품목과 관련된 중국과의 거래를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트루스 소셜에서 중국이 의도적으로 미국산 대두를 구매하지 않아 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이는 경제적 적대 행위라고 주장했다. 우리는 식용유를 자급할 수 있다며 보복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양국은 내달 10일 관세 휴전 만료와 이달 말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화와 제재를 오가며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은 중국 선박에 톤당 $50의 입항 수수료를 부과했고 중국도 미 선박에 맞불을 놨다.
또 중국은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5곳을 제재 명단에 올렸고 미국은 기존 55% 관세에 100%를 추가하며 소프트웨어 수출 제한을 예고했다. 히토류 배터리 AI 반도체로 번지는 이 무역 전쟁은 사실상 기술 냉전의 2라운드로 식량 에너지까지 확전 조짐을 보이고 있다. 네, 장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스트 찬스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또 모셨고요. 이델리온 서동구 전문위원, SK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청원 차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시장이 또 발빠르게 반등을 해주는 모습으로 마감 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좀 분석하셨을까요? 뭐 시장의 유동성이 이런저런 노이즈를 다 그냥 집어삼킨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유동성. 네. 결과적으로는 그동안 뭐 가파르게 시장을 주도하면서 3,600을 돌파시킨 IT 관련주들도 좀 쉴만하면 올라오고 쉴만하면 올라오고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좀 조정을 보였던 조선, 방산, 원전, 뭐 전력 이런 조방원전이라는 이런 기존의 주도 섹터들 뭐 또 특히 이제 로봇 관련주들도 뒤늦게 순환 흐름들이 잘 이루어지면서 오늘 같은 날은 뭐 거의 뭐 전 업종과 종목에 걸쳐서 상승 반등 흐름들이 잘 연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어저께 우리가 1시 이후에 급격하게 지수가 뭐 고점 대비한다면 거의 100포인트 가까이 흔들리는 그러한 모습들도 연출됐고 그 도화선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에서 뭐 소위 한화그룹의 미국 관련된 자회사들에 대한 규제 뭐 이러한 부분들이 이거 다른 쪽으로도 확산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그러한 부분들은 제한적이었고 결과적으로는 보란 듯이 오늘 조선 관련주들이 한화오션을 비롯한 한화그룹주들도 마찬가지고요. 반등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 그만큼 시장이 어떤 대기 매수세라든가 기존에 주도하고 있는 이런 섹터들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그동안 사실은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 쪽에서 4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네. 매도 규모도 적지는 않았죠. 물론 뭐 매수했던 거를 전매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겠지만 오늘 같은 날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선물 쪽에서 대규모 매수가 들어오는 이러한 모습들. 결국 이러한 것들을 감안하면은 선물 시장 쪽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코스피 쪽은 추세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또 환율이라는 어떤 이런 부담감이 있긴 하겠지만은 선물 쪽에서 좀 해지하는 이러한 전략도 있었지만 이제는 선물 쪽에서도 어떤 공격적인 매도가 좀 중단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시장은 조금 더 변동성이 있긴 하겠지만 제한적인 흐름들 속에서의 우상향형의 모습들은 계속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반등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으로 잘 해석해 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로 들리는데요. 차장님께서도 어제 오늘 시장의 에너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어떻게 시장 보셨을까요? 아침부터 기대감을 가지고 우선은 지켜봤는데 어느 순간 됐다 그런 느낌이 조금 들었어요. 이유가 어제도 이야기를 했고 오늘도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어제까지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외국인들은 선물 시장에서 거의 3조를 던졌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던졌는데 시장은 나름대로 잘 버텼던 거죠. 그러다가 어제 외국인들은 콜옵션에서 대략 85억이라는 매수를 했는데 그 물량이 장 후반이 되어도 쏟아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 초반부터 시장이 조금 올라갈 수 있는 힘은 있었다고 봅니다. 특히 어제 미증시의 흐름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가를 적지 않게 띄우고 출발을 했던 것은 외국인들이 콜옵션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장중에 이 물량들이 일정 부분 나와버렸으면 시장은 눌렸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장중 28억 원 수준까지 오히려 매수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옵션이 이렇게 콜을 쥐고 있으니까 선물 쪽에서도 당연히 들어오면서 시장을 올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 시장 지난 며칠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리스크들은 이제 다 사라진 거예요. 비록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흐름 자체가 매우 좋습니다. 이 두 친구들이 이렇게 잘 움직여서 시장이 간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전체적으로 오늘과 같은 이 정도 수준의 상승이 나오는 것을 감안한다면
오늘 반도체는 그리 강한 건 아니었습니다. 반면 어제 움직임이 괜찮았던 원전이라든지 그리고 충격이 조금 걱정되었고 우려스러웠던 조선이 턴을 해줬고요. 또 조선 쪽도 지금 괜찮은 거죠. 그래서 어제도 이야기를 드렸고 아마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반도체라고 하는 한 가지 섹터만 계속 잘 간다고 해서 시장이 건전하게 잘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특정 섹터가 무너지더라도 이걸 만회할 수 있는 혹은 방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섹터가 나와야 하는데 네. 우리 증시는 지금 그게 매우 뚜렷하게 나오는 거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크게 밀리지만 않는다면 그러면 제약 바이오도 이제 때를 맞추어서 함께 움직여 준다면 연말을 맞아 금융 지주사들 혹은 금융 섹터에 있는 여러 기업들이 배당이라고 하는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이 또한 올라준다면 코스피 기준 4,000포인트 내년 상반기에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올 연말 안에 나올 거라고 봅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1조 2천억 원 이거 어마어마한 물량입니다. 3거래일 동안 있었던 이 충격을 모두 다 만회할 수 있는 수준의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당분간 조정은 이제 없을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요. 거침없이 시장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선은 반도체가 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 반도체 섹터가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섹터를 여러분들이 조금 공략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중심에 오늘은 제 기준으로 원전이 꽤나 움직였습니다. 충분히 그럴 만하죠. 이 AI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칩 시장이 결국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대두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8,000개 정도의 데이터 센터가 있는데 그중에 절반 수준이 미국에 있습니다. 여기에 원활한 전력기기와 전선망이 계속 공급이 되어야 되고요. 전력에 대한 공급도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원전주가 그리고 전력기기와 전선주도 오늘 이렇게 움직입니다. 움직인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이들은 한편으로 사회 간접 자본으로서 역할을 하죠. 주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시장의 강력한 주인공이 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적정 시점에 빠지는 것과 함께 주가는 언제든지 턴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당분간은 여러분들이 원전 혹은 전선 전력기기 이쪽으로 조금 관심 가지고 지켜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원전 로봇 섹터의 강세가 지속될 수 있을지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오늘 장중에 2% 넘는 탄력 보여줬고요. 현재 구간에서도 2.6% 강세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3,659포인트까지 고점 높였는데 현재도 그런 부근에 머물러 있고요. 전거래일 대비 100포인트 가까이 끌어올려줍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2% 가까운 오름세 865.19포인트에서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은 2%대 역시나 강세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 유입되고 있고요. 기관의 순매수세 두드러집니다. 7천억 원 이상 8천억 원 가까운 순매수세입니다.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우위 포착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10월 15일 수요일장 국내 증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동시호가 직전에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결국에는 2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나 오늘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우호적인 가운데 기관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이로 인해 시장의 탄력이 더해졌는데요. 그렇다면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종목별 분위기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초록색으로 마감이 된 기업들이 다 상승 마감한 종목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름세를 그리면서 종가를 체결했고요. 삼성전자 4%, SK하이닉스 3%가량 상승하면서 반도체 투톱의 질주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미 반도체 두 자릿대 강세 그리면서 마감했고요. 전력설비, 효성중공업 11%, SE일렉트릭도 3%가량 오름세를 그리면서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원전 관련
기업들의 시세도 오늘 눈에 띄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결국에는 9%가량의 강세를 유지하면서 오늘 마감을 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방산 관련된 기업들 트럼프의 발언 속에 오늘 일제히 상승했고 2차 전지 기업들도 견조한 움직임이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4%가량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소각과 관련된 기대감이 다시금 또 들어오면서 오늘 금융주 지주사들도 전반적으로 불이 붙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실적 시즌은 만큼 3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가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는 기업을 중심으로도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였습니다. 9% 이상의 시세를 분출했고요. 하이브 역시나 오늘 2%가량의 오름세를 그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요.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 로봇 기업을 중심으로 시세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바이오 쪽을 보게 된다면 바이오는 파마 리서치가 2.8%, 휴젤 2%대 상승하면서 미용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이 좋았던 것으로 보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3%가량 상승했는데 하이젠 RNM이 무려 27% 급등하면서 종가를 체결하는 데 성공했고요. 오늘 이오테크닉스 테크윙 8%가량 상승, 리노공업과 그리고 YC와 같은 반도체 소부장단에서도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확인됐고요. 성강밴드도 오늘 4% 상승하면서 조선 기자재까지도 움직임이 좋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늘 시장에서 엔터주들이 하이브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 대비 좀 안 좋았던 모습인데요. YG 엔터가 무려 3.8%가량 하락하면서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두산 테스나가 오늘 장 막판쯤에 오후장에 좀 공급 소식 전해지면서 11%가량, 17%가량 급등하면서 종가를 체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시장 마감은 어떻게 했을까요? 기대됩니다. 시민영 앵커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 코스닥 지수 마감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3,650선 위에서 역시나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역대 최고치 다시 써내려가는 코스피 지수 전거래 대비 2.68% 오른 3,657포인트에서 마감 지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2% 가까운 탄력 보여줬고요. 864.72포인트에서 마감 지었습니다. 코스피 200도 2.7% 강한 탄력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오늘 장중에 상승 출발한 이후로 탄력을 계속 높여가는 모습이었습니다. 3,659포인트까지 고점을 높이기도 했고요. 코스닥 역시 오늘 상승 출발한 이후로 장중 내내 플러스권에 머물러주면서 상승 탄력 더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지수의 경우에도 오늘 장중에 고점 높여가면서 864포인트 고점이었고요. 역시나 고점 부근에서 마감 지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 들어오면서 시장에 끌어올려주는 모습, 기관이 7,500억 원의 순매수세 집계됐고요. 외국인도 1,600억 원의 순매수 물량 들어와줬습니다. 반면 개인이 차익 실현 나서면서 9천억 원 이상의 매도 우위 집계가 됐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의 수급도 코스피와 비슷하게 흘러갔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고른 순매수세 포착이 됐고요. 반면 개인이 차익 실현하면서 1,000억 원 이상을 덜어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의 수급은 어떤 종목들로 집중이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에는 1위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올라왔고요. HG 한국조선해양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조선주 어제 중국 제재 이슈로 일찍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중국 제재에 대한 영향이 크진 않을 것이다, 미미할 것이다 라는 분석과 함께 오히려 이러한 조정을 비중 확대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는 분석들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당분간은 미중 이러한 갈등이 단기적인 좀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KB금융의 경우에도 오늘 모처럼 오르면서 4%대 오름세 보였고요. 효성중공업, 현대로템도 외국인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현대로템 오늘 방산주 안에서 외국인의 매수세 두드러졌습니다.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3거래일 연속 상승세 이어가면서 외국인의 순매수세 집중이 됐고요. 요일 로보틱스와 같은 로봇주 역시나 선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테크윙 그리고 파크시스템즈 같은 반도체 소부장단도 외국인의 순매수세 이어졌고요. 휴온스 글로벌 오늘 급등세가 두드러졌습니다. 10% 이상 급등했고 장중 5만 원 선 주가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들 함께 살펴보기 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장중에
크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9%대 급등세로 역시나 마감 지었습니다. 113만 1,000원 선까지 고점 높이는 모습이었고 112만 7,000원 선에서 마감가를 형성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크게 받아가고 있는 가운데 이제 CDMO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투탑으로 기관의 순매수세가 이어졌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외국인에 이어서 기관의 순매수세도 강하게 유입이 됐습니다. 한국전력과 현대건설과 같은 에너지 관련 종목들 기관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코스닥에서는 테크윙이 기관의 순매수세 집중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로보티즈, 하이진 R&M, 레인보우 로보티스, SPG와 같은 이 로봇 관련주, 자동화 관련주들 역시나 기관의 선택을 받으면서 주가도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안에서 로보티즈 종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류 로봇 시장에서 자율주행 로봇 개미를 통해서 물류 배송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멘텀도 함께 받아가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장중에 21만 원 선까지 고점도 높이는 모습, 결국에는 9% 이상 상승한 20만 2,500원 선에 마감 지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특징주들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시장 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은별 앵커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어떠한 부분을 좀 주목해 봐야 되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포인트는요. 코스피가 또 다시 최고치를 경신하는 데 성공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이 오늘 종가 기준으로 3,660선을 목전에 둔 채 마무리가 됐죠. 종가 기준으로도 최고치를 경신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시장의 분석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모건 스탠리는 내년 6월까지 본다면 코스피 4,200도 가능하다라는 코멘트를 내걸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의 유동성도 점점 더 확보가 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양 시장에 유입이 되면서 시장의 반등이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요. 특히나 오늘 기관 그 안에서도 연기금의 폭풍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지켜 세웠습니다. 특히나 호실적이 기대되는 기업 그리고 발표한 기업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왔는데요. 대표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LG 이노텍 그리고 이와 함께 한미약품과 같이 3분기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라는 증권가 호평이 나오는 기업을 중심으로는 오늘 시세가 강력하게 분출됐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요. 오늘 시장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섹터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었습니다. 로봇주들이 아무래도 성장주이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때마다 강력한 시세를 분출하곤 하죠. 특히나 빅테크 기업들의 로봇 투자에 대한 게 계속해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국내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는 해외에서 인증을 받았다거나 아니면은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는 기업을 중심으로 시세가 나왔습니다. 일부 종목에서는 상한가에 마감하는 흐름까지 나타나면서 오늘 로봇 섹터 전반적으로 시세가 좋았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조선, 방산, 원전이 오늘 또 다시 들썩거렸습니다. 각각의 이유가 있었는데요. 먼저 조선은 어제 흔들렸던 투심이 다시금 돌아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국이 하나오션을 제재했는데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다시금 우호적으로 회복을 한 거고요.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방산 같은 경우엔 트럼프가 하마스에 대해서 무장 해제를 하지 않으면 폭력적인 무장 해제를 할 것이다라는 언급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이로 인해 좀 투자 심리가 개선됐고요. 마지막으로 원전 같은 경우는 기후부 장관이 11차 전기본을 존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스터빈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전반적으로 조방원이 오늘 또다시 강한 시세가 나왔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세 가지의 투자 포인트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럼 내일장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내일장도 우호적인 시세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다시 한번 또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어제 하락을 딛고 금방 올라오는 모습으로 마무리해줬습니다. 내일 시장 또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보는 게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어떤 포인트 좀 내일장에서 집중해보고 계실까요? 글쎄요. 오늘 이렇게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1조 원 넘는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거 그리고 또 현물 쪽에서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면에서는 외환 시장의
어떤 움직임이 이 고점에 대한 어떠한 그 정점을 찍지 않았을까 이러한 기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어제 사실 외환시장에서 정부에서의 어떤 구두 개입, 외환 당국의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둔다라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지난 4월 달에 고점을 찍었던 자리들, 그게 이제 1,487원인데요. 그 1,487원을 찍고 환율이 급격하게 하향 안정화됐던 시점에서의 고점이 바로 1,446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제도 1,440원에 근접해주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이 연출됐다라는 거는 여기서 만약에 1,440원이 뚫려버리면 안 된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렇다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한 단계 레벨업된 환율 쪽에서 무작정 하향 안정화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정부에서는 더 이상 이것을 용인하지 않겠구나. 이러한 측면이 외국인들의 매수를 또 자극시키고 환율을 가지고 결국은 선물 쪽에서 연계되는 이런 플레이가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예상이 된다면 내일 시장에서도 역시 환율이 오늘처럼 하향 안정화되는지의 여부 그리고 1,446원을 돌파하느냐 아니면 이것이 저항으로 작용이 되느냐. 저항으로 작용이 된다면 시장은 더욱더 우호적인 수급적인 측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러분들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외국인들이 오늘처럼 이렇게 내일장에서는 또 좀 흔들어댈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1조 원 이상씩 이렇게 선물에서 순매수하는 것도 좀 특이한 상황이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선물 쪽의 동향을 보시면서 큰 어떤 변동성이 없고 뭐 한 3, 4천억, 4, 5천억 내외의 매수와 매도가 이루어지는 정도라면 뭐 시장은 뭐 크게 걱정 없이 여러분들이 편하게 사고 싶은 종목들 저점 매수하는 이런 전략들 여전히 유효하지 않을까. 다만 이번에 3,600 이상을 끌고 올라올 수 있었던 가장 큰 동력은 반도체 관련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였습니다만은 이들 쪽이 또 계속해서 주도해 가기보다는 IT 반도체 내에서도 그렇고 또 오늘 이렇게 조방원전이라든가 다른 쪽들이 올라오는 것처럼 섹터별 순환 흐름은 조금은 더 이어진 이후에 뭐 4천을 돌파하러 가든 뭐 이런 어떤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면 어느 한쪽에 집중하기보다는 섹터를 조금 다변화하면서 순환매에 대비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환율, 외국인 수급, 그리고 섹터별로 돌아가는 흐름들 잘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장님께서는 내일 전략 어떻게 세워보고 계실까요? 우선 장 초반에는 조금 천천히 시장은 관망을 할 것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선물지수의 흐름도 좋고요. 오늘 흐름 보면은 뭐 내일 당장 엄청 갈 것 같습니다만 장 후반으로 가면서 외국인들은 콜옵션을 거의 대다수 청산을 했습니다. 이 말은 내일 장 초반에는 급격하게 시장이 오르는 것은 조금은 무리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너무 많이 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장 초반에는 가급적이면 조금 시장을 관망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매우 흡사합니다. 단순하게 반도체라고 하는 여기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기보다는 여러 섹터를 이제 봐야 합니다. 제가 전선과 전력기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드리는 이유는 여기는 간접 자본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사회 필수적인 요인이 되고 오늘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 것도 아마도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묻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당분간은 반도체가 주가 되기보다는 다른 섹터가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다시 반도체로 갈 것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당분간은 다른 섹터에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면서 좋은 종목을 편입해보자. 그렇게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섹터에 관심 가져가 봐야 할지 좀 고민이 깊어지는 시점인 것 같은데요. 종목 단으로 이야기 좀 좁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내일장에 어떤 종목 좀 주목해 보실 건가요? 뭐 이렇게 다 올랐으니까 또 뭐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숨고르기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저가 매수하는 게 좋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저는 LG화학을 여러분들 좀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LG화학 같은 경우 뭐 우리가 뭐 케미칼 쪽 부분이라든가 바이오 쪽들 그리고 2차 전지 소재단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는데 어느 것 하나 만족할 만한 그런 어떤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악을 지나가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우리가 접근해 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결국 LG엔솔의 어떤 지분 매각과 관련된 얘기들이 시장에서 큰 화두였었는데 비록 주가 수익 수합이라는 이러한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이달 말에 2조 원이 회사로 들어온다라는 거 그거 자체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또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과거에 LG화학 하면은 2차 전지 있기 전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바이오 제약의 선두주자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FDA의 어떤 품목 허가도 최초로 받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룹 차원에서 바로 이 멀티모달 AI 플랫폼을 통한 이런 어떤 신약 개발이라든가 이런 쪽에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 준다라면 다른 뭐 예를 들면 삼성이라든가 SK라든가 이런 쪽에 좀 뒤처졌던 바이오 의학 이런 쪽 부분에서도 새로운 모멘텀을 찾지 않을 수 있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좀 더 단기적인 시세 흐름보다는 저점은 이제 형성이 됐다. 그러한 측면에서 중장기적인 관점 속에서 26만 원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1차적인 목표가 37만 원을 제시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접근해 볼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종목이 LG화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저점은 찍었다. LG화학 짚어봤습니다. 차장님께서는 어떤 종목 집중해보고 계실까요? 예, 산일전기입니다. 참 이야기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요. 어제 유한타 증권에서 전선과 전력기기 관련된 기업 6개에 대해 한 번에 리포트가 나왔어요. 제가 시간이 되어서 다 읽어보고 왔는데요. 네. 산일전기가 지금 그중에서도 실적 전망이 다시 한번 상향이 또 되었습니다. 2분기 때도 실적 발표를 꽤나 앞둔 시점에서는 영업이익이 대략 400억이 조금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결국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상향이 되어서 470억이 나왔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업이익 500억 이야기가 없었는데 3분기 기준으로 504억 원까지 지금 올라가는 그런 전망치가 나오는 거죠. 영업이익률은 37%가 지금 넘어설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 속에서 핵심 사업부라고 할 수 있는 ESS 그리고 신재생 데이터 센터형 특수 변압기 이게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65% 정도인데 동사의 배전과 저압 변압기 미국의 관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ESS 신규 설치 용량이 전년 대비 상반기 기준으로 35%나 증가합니다. 동사의 입장에서는 지금 해외 매출 그중에서도 거의 대다수가 미국입니다. 여기에서 좋은 경영 환경이 만들어지다 보니 실적이 조금 더 개선이 되는 모습이 나온다는 것. 신규 수준은 4분기가 정점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오늘 연초에 동사가 대략 5천억 원 쪽 넘어가는 수주 잔고 이걸 기록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만 상반기 때 거의 절반 넘게 해버렸습니다. 아마 동사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수준의 수주 잔고를 보일 것이다. 그래서 산일전기 목표가 15만 원, 손절가 10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선일전기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이제 내일 시장 한마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떤 의견 주시겠어요? 변동성을 활용해서 섹터별 순환매 대비하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급등하는 종목들 추격 매수보다는 눌림목을 이용한 분할 매수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장님께서는요? 예, 3,650포인트 돌파였는데 이미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3,700포인트까지 여러분들이 열어둘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시장의 기세를 또 좋게 봐주고 계신 두 분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내일 2시에 다시 돌아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파이널 샷.